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멀티 체크박스 하면서 이제 음식 옵션 주문해가지고 하는 것까지 처리를 했었죠. 그래서 윗부분과 UI를 요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분리를 해가지고, 이 녀석이 지금 전체 오더라는 녀석이 부모 이제 컴포넌트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식 컴포넌트가 재실행되면 재렌더링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 컴포넌트가 그러니까 다시 자식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면서 부모 컴포넌트 같이 렌더링 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결을 했었죠. 왜냐면 얘까지 같이 렌더링 돼 버리니까 부모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면서 얘도 같이 렌더링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해결했었죠. 뭘로? use react memo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얘만 딱 이제 움직이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 여기서 실행하면 처음에는 메인푸드, 옵션스, 유닛 둘 다 실행되는 건 맞는데 여기서 실행되는 윗부분은 여기 위에서만 관리를 하는 거고, 그죠? 오더 메인 푸드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이드 메뉴 선택 부분에서는 얘네만 이제 작동이 되게끔 변경을 해준 거죠. 그죠? 재렌더링 되도록. 그래서 오더 메인 푸드 안에서 데이터가 변경됐을 때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액트 메모를 쓰게 되면 그런 최적화를 할 수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런 걸 하나만 추가를 해볼게요. 뭘 추가를 해볼 거냐면 요 밑에 부분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 이름을 뭘로 하는 게 좀 더 좋을까요? 이름을 괜찮은 이름이 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요. 이렇게 씁시다. 오더 딜리버리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오더 딜리버리. 그러니까 오더 딜리버리라는 건 뭐냐면 너가 배달 주문했는데 뭐 배달 직접 뭐 방문해서 포장 주문할 거냐, 아니면 배달 주문이냐, 그런 걸 이제 선택하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그죠? 자, 펑션 오더 딜리버리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콘솔 로그에서 이게 실행되는지 이런 거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됨. 그렇게 해야지 이제 얘도 컴포넌트가 얘 별로 실행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리턴 해줄 건데 얘는 여기다 뭐 적을 거야? H2? H2? H2라 해볼게요. 배달 옵션. 이렇게. 자, 배달 옵션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UI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자, 라디오 버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디오 버튼은 기본적으로 라벨로 감싸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라벨. 자, 라벨. 그 다음에 여기다가 input이라고 적게 되고, 자, 타입을 뭘로 바꾼다? 자, 라디오라고 쓰게 되면 라디오 버튼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라디오 버튼. 버튼이 하나 나왔어요. 자, 근데 버튼이 너무 작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input 라디오 인풋을 키웠는데 인풋이 안 커지네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한다? 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다가 뭐 쓰진 않지만 이런 것도 해볼게요. 타입. 이게 속성 선택하라는 건데, 체크박스라는 이 타입을 가지고 있는 녀석과 그 다음에 인풋 중에 라디오라는 이름을 가진 녀석을 내가 선택하겠다. 자, 얘는 W3REM 정도 이렇게 높이. 지금 EREM으로 작업하고 있으니까 2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오죠? 이렇게. 자, 선택하면 클릭이 되고요. 일단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라디오 버튼을 하나 더 만들 건데, 일단은 여기다가 네임으로 우리가 구분한다 했으니까
딜리버리 타입이라고 이렇게 적어줍시다. 그 다음에 체크박스, 그러니까 레디오 버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코드가 라벨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체크박스 타입 요거 반드시 이제 해줘야 되는 거고, 얘가 아니고 레디오. 자, 이렇게 해줘야 되고, 뭐 네이밍이 푸드냐 뭐 이런 식으로 했죠, 그죠? 이렇게 처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드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다. 지금 여기 체크드가 되어 있죠. 체크드 트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녀의 선택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는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어떤 녀석이냐에 따라서 체크가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름을 뭘로 할까요? 딜리버리 타입이라 할게요. 타입. 그러면 얘가 만약에 직접 수령이다. 직접 수령이다 하면 직접 수령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당연히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치를 오더에다가 만들어 줘야 될게요. 컨스트 딜리버리 타입, 그다음에 set 딜리버리 타입. 얘는 뭐라고 할까요? 요즘에 직접 수령을 하고 포장 주문이라나요? 포장 주문? 포장 주문? 그러면 여기 또 마찬가지로 그러면 포장 주문이라 할까요? 포장 주문? 포장 주문. 그러니까 포장 주문이냐, 배달 주문이냐,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하면 당연히 안 바뀌겠죠. 딜리버리 타입 해가지고. 자, 여기다가 온체인지. 온체인지 해서, 자, 요 set 딜리버리 타입을 뭘로 바꿔줘라? set 딜리버리 타입을 뭐 직접 수령으로 바꿔달라. 포장 주문으로 바꿔달라. 근데 당연히 얘가 없잖아요. 오더 딜리버리에 지금 요 녀석들이 없잖아요. 딜리버리 타입, 그죠? 딜리버리 타입이 없으니까 당연히 넘겨줘야겠죠. 근데 얘만 넘겨주면 안 되고 두 개 넘겨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넘겨주시고, 당연히 여기서도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받아야죠. 이렇게 딜리버리 타입과 set 딜리버리 타입 해가지고 요 내용은 이제 받아줘야지만 요 안에서 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다가 포장 주문. 자, 어디가 오류가 났나 한번 볼까요? set, 여기 빼먹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죠? 포장 주문. 그쵸? 자, 그러면 요거 이용해서 그냥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써주면 되겠죠? 라벨 해서. 자, 얘는 배달 주문이 할까요? 배달 주문.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배달 주문 이렇게 써주면 배달 주문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뭐 포장 주문이냐 배달 주문이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배달 옵션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겠죠. 현재 상태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포장 주문, 만약 배달하면 배달 주문, 그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도 여러분들 유동적, 그러니까 좀 유연하게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얘가 오더 딜리버리라는 녀석도 결국에는 이 오더라는 녀석의 자식 컴포넌트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얘가 지금 바뀌었다 해서 얘가 바뀌죠, 우리는. 근데 얘가 바뀌어서 실행되는 건 좋아요. 근데 자, 보세요. 자식 컴포넌트, 아까 제가 잘못 설명드렸어요. 부모 컴포넌트가 재렌더링 되면 자식 컴포넌트가 재렌더링 다시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얘 눌러볼게요. 그럼 지금 누구도 실행돼요? 오더 딜리버리. 그러니까 얘가 바뀐 걸로 인해서 지금 누구도 같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렌더링 된다? 오더 딜리버리까지 재렌더링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이드 메뉴 바뀐해서 오더 딜리버리가 이렇게 실행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각각 이제 부모 컴포넌트에 자식 컴포넌트로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재렌더링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얘까지 같이 왜냐면 그 한 부모 안에 있는 자식 컴포넌트잖아요.
얘까지 잘 렌더링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 바뀌고 여기 바뀌었다 해가지고 얘까지 굳이 재 렌더링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면 된다? 리액트 메모 쓰면 된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리액트 메모 사용해가지고 여기다가 오더 딜리버리만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오더 딜리버리 이렇게. 자, 이거 그러면 요걸 뭘로만 바꾸면 돼요? 이렇게만 바꿔주면 사실 끝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잘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증가 눌러볼게요. 보이죠? 오더 메인 푸드만 나오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오더 옵션스만 실행이 되는 거고, 여기도 뭐 배달 주문이냐 포장 주문 이렇게 눌러도 오더 딜리버리만 이렇게 실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여러분들이 보는 배달의 민족 앱이나 뭐 요기요 그런 게 거의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 뭘 체크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선택하는 그런 게 달라지겠죠. 실제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만 이렇게만 구현할 줄 알면, 뭐 데이터 처리 말고, 그래서 이렇게만 사실 할 줄 알아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배달의 민족 뭐 뒤에 뒷부분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음식 선택했을 때 뭐 선택하고 뭐 선택하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배달 옵션 관련해서도 추가를 한 거고요. 키오스크는 리액트가 쓰이는 건 아니고요. 키오스크는 단넷이라 해가지고 C# 언어가 들어갑니다. C#.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요즘은 식당 가보면 키오스크도 있긴 하지만 그 테이블 옆에 태블릿 PC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요렇게 만들어져요. 요렇게. 뭐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도 만들 수 있는데 요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리액트를 사용한다 하면. 그래서 이제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리액트를 사용하면 이제 앱을 이렇게 뭐 클릭하는 거 있잖아요. 상품 쇼핑몰 그런 걸 이제 구현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키오스크는 아니에요. 키오스크는 단넷이라 해가지고 C# 언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언어를 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간단한 뭐 선택하고 하는 그런 메뉴에 관련된 것도 만들 수가 있겠죠. 네, 됐습니다.